안녕하세요. 축제몽입니다.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우리나라가 아주 아쉬운 경기를 펼쳤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사용했던 라볼피아나 형태를 예전 임시 감독들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들과 이번 팔레스타인전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팔레스타인전 후방 빌드업 체계를 보겠습니다. 정우영이 센터백 사이에 아예 들어가서 빌드업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후방에선 3대2로 앞서지만 이재성, 황인범 라인과 간격이 벌어지며 쉽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황선홍 임시 감독 때 태국원정 갔을 때의 빌드업 형태입니다. 그때는 정우영 역할을 백승호가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백승호는 아예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또 이재성이 받으러 내려와 주면서 김영건에게 백승호, 이재성, 김민재 3개의 선택지가 생기죠. 이 중에 김영건은 이재성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재성이 공을 갖고 있자 백승호가 지원옵니다.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 지원을 올 수 있죠. 그때 백승호를 막으러 태국의 선수가 한 명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선수를 끌어내고 이재성은 다시 김영건에게 리턴. 이 공을 받은 김영건이 다시 김민재에게 내줍니다. 그때 황인범은 김민재 쪽으로 띄워주면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하죠. 홍명보와의 차이는 정우영 역할을 하는 백승호가 그렇게 깊숙하게 도와주러 안 간다는 겁니다. 계속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죠. 그 대신에 이재성이나 황인범이 번갈아 내려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센터백에게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이젠 아예 더 비슷한 상황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백승호가 홍명보의 정우영처럼 아예 센터백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라볼피아나 형태로 빌드업이 되는 거죠. 백승호가 사이드 쪽 김민재에게 내줍니다. 여기까지는 홍명보볼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김민재가 공을 잡은 순간 이강인과 김문환이 동시에 받으러 내려옵니다. 여기서 김민재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죠. 선택지의 증가는 파괴력의 증가입니다. 김민재는 여기서 이강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선수를 볼까요? 김문환을 놓칠 수도 없고 이강인 쪽 패스길도 막고 싶은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막을 길이 두 개가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없으니 일단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측 입장에서 보면 저 파란 선수를 고정시킨 거죠. 간단하게 지난 팔레스타인전과 차이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변 선수들의 지원 여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선수들 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했습니다. 또한 공을 잡은 선수들에게 선택지를 계속 부여했죠. 단순한 이 장면만 보고 감독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은 소집된 지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태국원정은 임시 감독 두 번째 경기였고요. 또 팔레스타인전은 상암의 잔디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전은 아까 화면만 보셔도 잔디가 좋은 걸 아실 겁니다. 잔디 안 좋은 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가 안 좋으면 철저히 공을 많이 만지는 팀이 불리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빌드업이 있었는데요. 일단 풀백 중에 한 명만 올립니다. 김문환은 높이가 있고 김진수는 낮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자연스레 황인범이 내려오면서 포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백승호가 공을 받아주는 피벗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레 4-1 형태로 후방 빌드업이 이루어지죠. 이 구조는 삼각형 구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3자 패스가 가능하게 만들죠. 김영건, 백승호, 김민재로도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점 3개를 이으면 무조건 삼각형 아니냐 찍머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빌드업 할 때 유의미한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이 구조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김민재, 황인범, 백승호가 3자 패스를 하면서 후방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만들어지죠. 지금 노란색 네모칸 안쪽만 봐도 3대3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가 유의미한 삼각형을 만들어서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죠. 이렇게 황인범이 유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 구조가 형성되니 우리는 후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면 쪽에 몰리더라도 3자 패스로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태국전 장면은 모두 전반전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태국 원정은 후반전에 더 시원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빌드업은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답답하다고 유독 더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역체감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선수들이 풀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 답답하게 느껴진 거죠. 이번에 김도훈 감독 아래서의 중국과의 평가전입니다. 홍명보 호와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상암 경기장, 우리 홈, 정우영을 사용한다. 물론 팔레스타인 경기보다는 잔디 상태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럼 경기 내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홍명보호와 좀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역시 풀백을 한 명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이 공을 받아주는 2-3 형태의 빌드업이 진행됩니다. 센터백이 공을 줄 곳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렇게 2-3 빌드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우영이 약간 왼쪽으로 처지면서 황인범이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건 이강인이 받아주러 내려왔고요. 그
대신 풀백 박승욱과 김진수가 앞으로 진출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박승욱이 내려오려 하자 이강인이 박승욱한테 올라가라는 사인을 줍니다. 즉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이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반대쪽 손흥민에게 왕반대 패스. 이강인이 시야가 열린 위치에서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이렇게 왕반대가 성공한 순간 중국 선수 10명이 동시에 체력을 소모하며 손흥민 쪽으로 움직입니다. 중국전도 1대0으로 이기며 엄청 시원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눌러놓고 플레이했다는 게 다르죠. 지금 장면도 정우영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온 라볼피아나식 빌드업이지만 김진수를 과도하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성이 뒤쪽에 빠져 있다가 수비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인 포켓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김진수가 공을 잡은 순간에 손흥민이 아래로 내려오며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김진수는 한 번에 이재성에게 공을 놔주죠. 누구는 받으러 오고 누구는 앞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이런 것들. 지난 팔레스타인전과는 대비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팔레스타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정우영이 흔히 라볼피아나라고 불리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건이 공을 잡았는데 김영건과 다른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김영건은 왼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봅니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이나 서령우 둘 중에 한 명도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김영건은 뺏겨도 덜 위험한 앞쪽으로 롱볼을 집어넣습니다. 비슷한 장면에서 중국전은 손흥민은 내려오고 이재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 잡은 선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태국전입니다. 이번엔 김문환과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려 하죠. 이 역시 공 잡은 선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 나온 이유를 두 가지 추측해보겠습니다. 첫째,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둘째, 감독의 측면 세부 전술이 부족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죠. 아예 전진 패스가 없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황인범에게 좋은 사이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이런 장면에선 황인범의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좀 괜찮으려고 하면 선수들의 패스 미스가 나오니 답답함은 더 극대화됩니다. 홍명보도 당연히 정상적인 빌드업이 나왔지만 김도훈, 황선홍 감독에 비해 그 빈도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만 원정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을 받아주는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는지, 반대 전환이 자주 발생하는지, 개인적인 선수들의 패스미스가 줄었는지, 공을 가진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간격이 적절한지. 김도훈,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이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우리의 정식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걱정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월드컵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첫 경기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봐야겠죠. 선수들의 컨디션도 잔디 문제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는 첫 경기라는 핑계가 있지만 오만 원정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지거나 비기면 실제로 월드컵 출전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오만전에서 개선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